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다고? 가정교육 수준이 뻔히 보이네.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울려 퍼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로 성공한 지은을 향한 예비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여자가 한국 최대 대기업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25년 전 자신의 남동생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과연 이 오만한 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로펌 정의법무법인의 32층 사무실에서 이지은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법전들 사이에서 그녀는 복잡한 기업 인수합병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29살의 지은은 이미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지은 변호사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저 같은 부서 동료 변호사가 퇴근 준비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지은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지은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분들이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는 지은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며 지금의 지은을 만들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려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뿌듯함과 동시에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에 대한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태준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지은이 오늘 하루도 고생했구나. 할아버지가 지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도요? 나야 뭐, 평범하게 지냈지.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도 하고 뉴스도 보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소박한 일상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는 항상 지혜롭고 든든한 분이셨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먹으며 지은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법정 다툼도 치열한 경쟁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아, 현우와는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의 물음에 지은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네, 할머니. 현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해서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언제 상견례를 할 예정이니? 다음 주 일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현우 오빠 어머니께서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은은 설렘 반, 걱정 반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예비 시어머니라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현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시니까 분명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걱정 마라, 지은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둔다면 그 어머니도 행복하실 거야. 할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사실이잖아.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제일 잘 알지.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지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현우 오빠. 응,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어. 상견례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어머니께서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미리 알려줘. 현우와 통화하는 지은의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깊은 곳에 숨겨둔 걱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할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나 정말 행복해요. 현우 오빠도 만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강하시고요.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 깊은 곳에는 지은이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곁에서 지켜봐 온 할아버지에게는 남들이 상상도 못할 특별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지은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언대로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네이비 자켓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때요? 괜찮아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는 지은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완벽하다, 지은아.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긴장돼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걱정 마라. 너는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하면 돼.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확신에 찬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한 지은과 현우. 웅장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아, 저기 어머니 계셔. 현우가 손을 들어 인사하자 멀리서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박미경이었어요. 화려한 명품 옷에 다이아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차가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미경이 위아래로 지은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품평하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아, 그래, 지은이구나. 미경의 첫마디부터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경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심사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지은 씨, 변호사 일을 한다고 했지? 어느 로펌에서 일해요? 정의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법 쪽의 집안이야? 지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 그럼 누가 키웠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대신 호기심만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이 순간 미경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다고? 아, 그럼 별 배경은 없겠네.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씀이야? 사실을 물어본 건데.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래도 집안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 사실 요즘에는 변호사도 흔하잖아요.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까? 솔직히 의문이야. 어머니. 현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미경은 계속했습니다. 예의나 매너 같은 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건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라고.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미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우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 아버지도 회사 운영하시고 나도 여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지은 씨는 미경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과는 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해. 특히 결혼이라는 건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하는 거라고. 이 순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분노와 결연함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 참 당찬데.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지. 미경이 팔짱을 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현우 같은 좋은 남자는 더 좋은 집안 딸과 만나야 해. 너 같은 애랑 말고. 이 말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은아, 잠깐. 현우가 당황해서 지은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레스토랑을 나서고 있었어요. 미경은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 정도 수준이네. 조금만 건드려도 도망가고. 그날 저녁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미경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 제가 정말 부족한 걸까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지은은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시선,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현우의 미적지근한 반응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할아버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진짜 사람됨이 뭔지 그 사람이 곧 알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할아버지를 믿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결연한 무언가가 말이에요. 그날 밤 김태준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뒤편에서 하나의 금고를 꺼냈어요.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명함들,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김태준 회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오랜만이구나. 할아버지는 명함첩을 꺼내 한 장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대표 변호사 김철수. 아직 살아있겠지? 할아버지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철수야, 나다. 김태준. 전화 너머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그래, 오랜만이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
박미경이라는 사람 알아보고 싶어. 박미경이요? 어떤 분이십니까? 강남에 사는 중소기업 사장 아내야. 남편 이름은 김성호. 아, 알겠습니다. 조사해 드릴까요? 그래,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봐 달라. 그리고 그 사람 남동생도. 남동생요? 박성민이라는 사람이야. 해외에 있었다가 최근에 입국했을 거다. 김 변호사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 가능하니? 네, 회장님 부탁이시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아버지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권의 거물이었어요. 박 사장님, 저 김태준입니다. 아, 김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성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대출 현황을 좀 알아봐줘. 김성호요? 잠깐만요. 컴퓨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분이군요. 중소기업인데 최근 대출이 좀 많이 늘었네요. 얼마나? 총 50억 정도 됩니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으셨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흥미롭군. 전화를 끊은 할아버지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계의 인물이었어요. 국장님, 김태준입니다. 회장님,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그런데 작은 부탁이 있어. 말씀만 하세요. 박미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봐줘.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히 숨기고 싶어 하는 일들 말이야. 국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내일까지.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들을 모두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감히 내 손녀를 무시하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나온 후 할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빌딩의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회장실이 낯설지 않았어요. 예전에 자주 와보던 곳이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할아버지의 제2의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료 준비했니? 네, 여기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본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박미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이 조사되어 있었어요. 박미경. 흥미로운 과거를 가지고 있군. 네.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동생은 박성민. 25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뺑소니? 언제? 2000년 3월 15일입니다. 피해자는? 김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피해자는 이민호, 김은정 부부였습니다. 당시 5세 딸을 두고 사망했고
할아버지가 자료를 놓치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네, 이민호, 김은정 부부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부부는 바로 지은의 부모였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계속 읽어봐라.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의자 박성민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럼 아직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니?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내가 찾아보겠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야,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성민을 체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미경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회장님, 이 일이 혹시 내 가족과 관련된 일이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모욕하고 내 아이들을 죽인 범인의 누나가. 그 순간 온화했던 할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김태준 회장이 서 있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아, 며칠 동안 할아버지가 바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해라.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야. 그냥 오래된 친구들 만날 일이 있어서. 지은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한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후 박미경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경은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 김성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하네. 성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미경이 놀라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데. 미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 날 성호의 회사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왜 그래?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만.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거래처였거든요. 다른 거래처들은 어때? 그것도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한편 미경이 자주 참석하던 사교 모임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미경 씨, 죄송한데 다음 모임은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모임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경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냥 회원들 의견이 그래요. 미경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가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대출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가 왔어.
거래처들도 모두 연락을 끊고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모르겠어. 마치 누군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아들 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현우야, 누군가 건드려서 원한 산 거 없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성우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건드렸다니요? 무슨? 미경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설마, 그 지은이라는 애 때문에? 지은이요? 지은이가 뭘 했다고요?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미경은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장님,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왜 갑자기?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 김성우 대표 탈세 의혹 불거져. 작은 기사였지만 업계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경은 이제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해. 너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치 계획적인 것 같아. 그날 밤 미경은 현우를 불러앉혔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 지은이 어떤 집안이니? 지은이요? 그냥 평범하죠. 왜 그러세요? 평범한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 설마 지은이가 우리 집안일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세요? 미경이 현우를 째려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야? 현우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한 주가 더 지나자 성우의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여보, 집까지 팔아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우리 집을? 대출 상환하려면 어쩔 수 없어. 미경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분명 누군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하지만 미경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관벨 소리에 현우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찰청입니다. 박미경 씨 계십니까?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찾아온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박성민 씨와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미경이 비틀거렸습니다. 25년 전 동생이 저지른 뺑소니 사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피해자가 이민호, 김은정 부부인 사건인가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딸이 이지은이고요. 미경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그 아이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지은이 바로 동생이 죽인 부부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박미경 씨, 동생 박성민 씨의 행방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검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성민 씨는 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박미경 씨도 범죄 은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박성민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25년 전 뺑소니 범인 결국 체포. 지은은 회사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나온 사건 내용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2000년 3월 15일 이민호, 김은정 부부 사망 사건.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짜는 지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용의자 박성민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피했으나 해외 도피 기간 중 체포되어 지은이 급히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우리 부모님 사건이. 지은아,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중했어요. 1시간 후 지은은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앉아라,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할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박미경이 너를 모욕한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 조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미경의 남동생이 바로 내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었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현우 오빠 어머니가. 그래, 내 부모님 원수의 누나야. 지은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박성민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내 부모님을 쳤어. 그리고 그대로 도망쳤지. 그럼 박미경은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알고 있었어. 동생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도 미경이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모욕한 건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할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2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다는 거야.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했어.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할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양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젊었을 때 할아버지야. 지은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혹시? 그래, 할아버지는 예전에 한국 최대 기업 그룹을 이끌던 사람이었어. 지은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재벌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재벌이라는 말보다는 기업 총수였다고 하는 게 맞겠지.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가 20살이 되고 나서 은퇴했어.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 그럼 지금도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지분이나 인맥들이 남아있어. 그걸로 박미경 가족을 압박한 거야. 지은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숨겨진 정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부모님의 원수가 바로 현우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틀 후 지은과 현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 오빠,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을. 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것도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 잔인했어. 지은은 조용히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 오빠, 솔직히 말해줘요. 오빠도 어머니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죠?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역시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은 알아. 진짜 좋은 사람이 뭔지 말이야. 현우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내 할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초라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박미경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미경은 지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당황해서 일어났지만 미경은 지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미경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부모님을, 그리고 당신을. 일어나세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미경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동생이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어머니, 그만하세요. 현우가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미경은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나는 사과해야 해. 미경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 씨, 제가 당신한테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지은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일어나세요. 지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경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은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동생은 체포됐고, 저도 곧 조사받을 거예요. 남편 회사도 망했고.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지은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네, 맞아요. 자업자득이에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은 씨, 제발 현우만은. 현우 오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은이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현우 오빠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예요. 현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현우 오빠, 오빠한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지은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오빠는 어머니 말씀에 계속 흔들렸을 거예요?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야. 현우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현우 오빠, 우리는 여기서 끝내요. 지은아,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없었어도 우리는 결국 같은 결과가 됐을 거예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은이 미경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동생분과 함께 죗값을 치르세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 뭔지 배우시길 바래요.
지은이 카페를 나서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지은이 미경을 바라봤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들. 그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였나요? 정의였어요. 25년 동안 숨어있던 범죄자를 세상에 드러낸 거죠.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모욕한 대가도 치르게 하신 거고요. 지은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세요. 한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성민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박미경도 범죄 은닉 혐의로 실형을 받았어요. 김성호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가족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지은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지은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이나 걸렸지만 범인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대가를 치렀고요. 할아버지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네, 할아버지. 그런데 후회 없니? 현우와 헤어진 건 말이야. 지은이 잠시 생각해 봤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좋은 사람이 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많이 성숙해졌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와 지은은 묘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사업을 하시려고요? 아니야. 이제 정말 은퇴할 거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는 우리 지은이가 자기 길을 가면 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할아버지는 그냥 곁에서 지켜볼게.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그동안의 성실한 업무 태도가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축하해, 지은아.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지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승진 제안 받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됐어요. 정말 신나요. 우리 지은이 정말 당당해졌구나. 할아버지가 보여주셔서 배웠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뭔지 말이에요. 좋은 사람 됨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네, 이제 알아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6개월 후 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은의 가정 환경이나 배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지은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볼까? 이번 주말에 뵙고 싶어 하세요. 좋다.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할아버지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1년 후 지은은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주례사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인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지은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가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지은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25년간의 길고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그 후로 지은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가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인품이 무엇인지 실천했습니다. 박미경은 모든 걸 잃었지만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을 무시하거나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지방에서 조용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며 어머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평생의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진정한 인품은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좋은 사람됨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